정작 중요한 것은 그냥 하루보다는 더 큰 단위의 삶, 지금 당장 견디는 하루가 나중에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어떤 생각을 통해서 꾸준히 더 견뎌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저의 주제의식과 맞닿아 있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심사진의 박지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3월에 나온 가장 최근에 나온 보스토크 매거진 49호고요. 특집 제목은 견딜 수 없는 하루라는 제목의 잡지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격월간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거보다 더 작은 판형의 반영장 형태였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올해부터는 개간으로 바뀌고, 그렇게 하드커버로 좀 바뀌고, 또 판형으로 좀 커졌어요. 그래서 좀 더 사진집처럼 볼 수 있는 형태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조금 관심 가지고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잡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단 견딜 수 없는 하루라는 제목은 그냥 아주 우연적으로 떠오른 제목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그 계엄 사태 이후로 전부 다들 살짝 그 괴로운 지점들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갑자기 뭐 이제 한밤중에 깨어나서 막 뉴스를 검색한다던가 그런 일들이 다들 이제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매일매일 일상들이 견디기 힘든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우연히 견딜 수 없는 하루 이런 식의 제목들이 떠오르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은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다른 사람들은 좀 어떨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사진 잡지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저희 그 앞부분에 그 이번호 주제를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읽어보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호에는 견딜 수 없는 하루를 키워드 삼아 사진과 글을 모았다. 우울과 불안, 상실감 또는 정서적 장애 등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부터 전쟁과 환경 파괴, 정치적 갈등과 대립 등 사회적인 차원의 문제까지 한 인간의 삶을 무겁고 지치게 만드는 순간들을 사진 속에서 펼쳐진다. 그리고 정혜윤, 임지은, 박참새, 한성태, 이승우 등의 필자들은 각자 견딜 수 없는 하루를 보내면서도 삶을 견뎌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 그 견딤을 우리가 어떻게 서로 나눠야 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전한다. 그래서 책은 크게 두 부분은 나뉘고요. 옆에 이렇게 딱 책 배를 보시면 가운데 파란색 부분이 보이고 양쪽으로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앞쪽에는 조금 개인적인 차원, 사적인 차원, 약간 그리고 심리적인 차원에서의 견딜 수 없음 이런 것들을 다루고, 뒷부분은 좀 그거보다는 좀 더 사회적인 차원, 공적인 차원에서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뒷부분은 전쟁이라든가 혹은 환경 파괴라든가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인간들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것, 그런 것들 위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차례 구성은 그렇게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지고, 가운데 텍스트 파트에서는 다분히 사진이 내적인 문제나 혹은 외적인 문제로 사람들이 힘겨워하거나 견딜 수 없어하는 모습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텍스트 파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이러한 심리들을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미를 좀 밝히는 그런 텍스트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한 11명 정도의 사진가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앞부분에서 2명의 작가, 그리고 뒷부분에서 2명의 작가, 그래서 좀 개인적인 차원, 심적인 차원에서와 관련돼서 이우선 작가하고 에밀리 존 스미스라는 2명의 작가의 작업을 일단 보고요. 뒤에 또 이제 사회적인 차원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안녕이라는 제목으로 이우선 작가가 한 작업인데요. 한글 제목은 안녕인데 영어 제목은 Hello, Goodbye, Peace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안녕이지만 그 안녕에 담겨 있는, 만나서 인사하는 Hello, 헤어질 때 인사하는 Goodbye, 그리고 이제 서로의 안녕을 원한다 혹은 안부를 원한다고 할 때 말하는 Peace,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작업입니다. 사진 작업은 뭐 구체적으로 어떤 명확한 이야기나 어떤 사건을 다루기보다는 본인이 일상에서 느끼는 우울감 혹은 상실감, 슬픔 이런 것들을 좀 은유적으로, 시각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좀 특이한 것은 본인의 작업하고 어울릴 만한 문학작품들, 시나 어떤 소설 속의 한 그런 문장들을 가지고 와서 발췌를 해서 이미지하고 텍스트하고 조금 잘 어울리게끔 구성을 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사진들을 보면 뭐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슬프고 우울하고 그런 분위기들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장면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작가가 되게 섬세하게 어떤 피부의 질감이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되게 섬세하게 잘 포착하고 있는
작업이어서 앞부분에 이번호의 전반적인 시각적인 분위기를 좀 환기하는 차원에서 이 작업을 조금 골라봤고요. 앞부분 파트에서 조금 인상적인 작업이 에밀리 존 스미스의 작업이거든요. 에밀리 존 스미스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자폐증이랑 그리고 ADHD, 불안 증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경험들이 많아서 그걸 기반으로 사진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작가가 하는 이야기들을 좀 따라가 보면 어렸을 때부터 본인도 본인의 상태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한 상황, 그리고 가족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그런 상황들 속에서 고통을 겪었고, 그러면서도 이제 주변에서 그런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따가운 시선들 혹은 편견들 때문에 이제 더욱더 억압되는 분위기,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아무렇지 않고 괜찮다는 듯이 행동해야 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본인을 더 억압하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특이하게도 본인이 직접 등장하고 또 가족들도 함께 등장을 해서 그 지난 시절에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시각화하는 그런 작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면 보면 되게 무언가를 견디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시각적인 묘사가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ADHD나 혹은 자폐증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이제 이미지 안에 놓으면서 이제 이런 증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을 좀 시각화해서 이런 시각적인 정보들이 이런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좀 개선하고 좀 다르게 바라보게끔 하는 것들을 작가는 바라면서 이런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이미지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게 구체적으로 자신의 어떤 증상이나 증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좀 설명하는 설명문들이 같이 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보실 때 좀 더 정보들을 얻으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파트는 이제 파란색 색지에 이제 텍스트를 실었는데요. 주로 이제 본인이 경험한 또 힘든 일들 그런 것들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소중한 사람들을 잃었거나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내포되어 있고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견뎌왔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견디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에세이들을 주로 실었고요. 그래서 정혜윤의 슬프나 그러나 웃으면서라는 글도 있고 임지은 작가의 목격자의 기도 이런 식의 글들이 있는데요. 총 5편이 실렸는데 그 중에서 조금 가장 이번 호의 주제의식을 잘 설명하고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볼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승우 소설가의 견딜 수 없는 견뎌야 하는 이라는 제목의 에세이인데요. 그 부분에서 일부분 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견디기 힘든 날이 있다. 견뎌야 하는 줄 알지만 견디기 어려운 일, 사람, 환경, 기분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있다. 그런 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는 편을 택한다. 견디지 않는 편을 택한다. 책도 보지 않고 핸드폰도 꺼놓는다.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음악을 틀어놓지만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음악을 듣는 것도 아니다. 견디기를 포기하는 그것이 견디기 힘든 삶을 견디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저희의 생각과 다르게 아예 발상을 전환을 해서 너무나 또 견디기 힘든 날에는 오히려 너무 견뎌야겠다는 강박에 의해서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말고 견디는 걸 아예 포기한다. 그것도 하나의 견디는 방법이라고 이제 조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하루를 억지로 견딘다면 꾸역꾸역 무언가를 한다면 아마 오래 꾸준히 계속 견디지 못할 것이다. 하루를 견디고 삶을 잃을 것이다. 내일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내일도 견뎌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견뎌야 하는 것은 하루가 아니라 삶이다. 우리는 다른 하루와 이어져 삶을 만든다. 평범한 삶 가운데 빛나는 하루가 아니라 평범한 하루들이 모여 만든 빛나는 삶을 바라보아야 한다. 견딜 수 없는 어떤 하루를 억지로 견디느냐 자신의 삶을 견딜 수 없는 것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이승우 소설가는 정작 중요한 것은 그냥 하루보다는 더 큰 단위의 삶, 우리의 하루하루가 모여있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견디는 하루가 나중에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어떤 생각을 통해서 그 하루하루를 견뎌나가는 게 꾸준히 더 견뎌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쩌면 이게 이번 호에 가장 저희의 주제의식과 맞닿아 있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또 뒷부분에는 주로 사회적인 문제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와 비슷한 또 어떤 정치적인 갈등, 정치적인 대립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나라를 취재한 작업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루고 있는 작업들, 그리고 또 기후 위기를 다루고 있는, 특히나 이제 기후 위기와 연결돼서 산불이 많아지는 현상을 다루고 있는 그런 사진 작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이제 두 개의 작업 정도를 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볼 작업은 NJ 노비츠키의 더 스카라는 작업이고요. 이미지를 보시면 막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 있고, 이제 이 이미지만 봐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이 많이 오버랩되는 그런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NJ 노비키치의 이 더 스카라는 작업은 벨라루스의 대규모 시위를 다루고 있거든요. 2020년도에 벨라루스의 루카센코 대통령이 있는데요. 그 대통령이 이른바 유럽에서의 마지막 독재자로 불린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26년 정도 독재로 벨라루스를 통치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런데 그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 선거로 이제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의혹이 밝혀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민들이 대규모로 시위를 나서게 됐고, 그러자 이제 이 독재자인 루카센코는 강력한 진압을 지시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실질적으로 시민군들에게 고무총을 발사하는 명령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자가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망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면서 점점 더 시위가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런 시위의 전후 과정을 이제 취재한, 이제 노비키치는 저널리스트거든요. 그래서 이 시위 현장의 모습들을 취재를 했고, 그래서 시위하는 모습들, 혹은 그 희생된 유가족들이 장례를 치르는 모습, 그리고 그런 사건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사진 작업을 했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뉴스 사진이나 저널리즘 사진보다는 되게 차분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톤도 되게 약간 섬세한 파스텔 톤 같은 느낌의 톤으로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이제 노비츠키는 이런 작업을 하면서, 이제 이 노비츠키도 폴란드 출신인데요. 이 폴란드도 한동안 이제 정치적으로 되게 혼란스러웠던 시기를 거치고 왔기 때문에, 이제 노비츠키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벨라루스에서 보여지는 이런 모습들이 남의 같지 않았던 모습들 때문에 이제 이런 취재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폴란드뿐만 아니라 벨라루스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런 부당한 일들에 항거하기 위해서 시위를 벌이고 사람들이 서로 힘을 모으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조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보면 시위를 참여했다가 이제 정부군에게 폭력적으로 진압을 당해서 다치거나, 혹은 그런 경우들의 어떤 모습들도 병원에 가서 취재를 해서 상처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장면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벨라루스 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는지 시각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탈리 키이서의 우크라인이라는 작업이고요. 이 작업은 제목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가까이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쟁 기간 동안 계속, 지금도 이제 끝나지 않았지만 들어가서 이제 주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중심으로 취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취재를 하면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텍스트로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전쟁의 흔적들, 폭격을 당한 이후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함께 대비해서 보여주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폭격을 당하고 부서지고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일상을 복귀하는, 일상을 복원하려고 하는 노력들, 그리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모습들, 이런 것까지 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활동, 사람들의 모습을 중심으로 좀 작업을 했고요. 그러면서 작가가 이제 취재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이야기를 하던 것 중에 하나가, 돈바스 기지에 가서 어떤 이제 젊은, 갓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된 나타샤라는 사람과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제 전쟁 같은 아주 극단의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이제 내일을 좀 꿈꾸거나 내일을 희망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당장 오늘을 살아가는데 되게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견디는데
가장 중요한 일들,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죽음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하루를 버티고 살아내는 일이 되게 중요하다는 의미를 좀 되새겼다고 작가는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보 같은 경우 이제 전쟁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도 조금 희망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싶은 생각들이 있어서, 물론 작가도 그렇게 접근을 했지만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 뒤로 그 아파트가 폭격되면서 다 부서지고 있는 그런 사진인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그 아이가 눈썰매를 타고 있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으로 좀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과 이어지는 글이 앞서서 그 정혜윤이라는 작가가 쓴 그러나 슬프면서 웃으면서 라는 그런 글인데요. 거기에 또 일부분에 보면 우리가 이런 큰일을 겪을 때마다, 그리고 사실은 견딜 수 없는 하루라는 것이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견디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과연 무엇이 중요할까? 큰 어떤 희망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스스로 지금 붙잡고 있을 수 있는 작은 희망들, 소소하지만 그런 것들도 중요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이야기와 연결되는 한 부분입니다. 밤마다 슬픔의 파도타기가 일어나요. 조문객들이 돌아간 뒤 한 가족이 울기 시작하면, 이제 이 글이 제주항공 참사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항공 참사의 직접적인 자신들의 가족이 이제 잃은 분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분이 한 얘기에 이제 밤마다 슬픔의 파도타기가 일어난다. 이제 조문객이 돌아가고 나면 한 가족이 울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따라 우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밤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다. 오늘 동생 지갑이 나왔어요. 달러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했어요. 사람이 사소한 것에서 위로를 받는다더니 달러가 없더라고요. 달러를 쓴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적어도 셋이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겠구나. 근데 이분이 이미진 목사라는 분인데, 자신의 그 동생이랑 가족들이랑 4명이서 원래 여행을 떠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본인만 이제 최근에 해외를 갔다 와서 빠진 거예요. 그 친척 3명에게 자신이 쓰고 남은 달러를 이제 준 거죠. 그런데 이제 사고를 당하고 이제 죽었는데, 이제 거기서 되게 얄궂게도 과연 내가 준 달러를 썼는지 안 썼는지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이제 달러가 없어서, 그러면 내 달러를 좋은 데 썼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위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자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내 눈에도 아이스크림을 들고 웃으면서 걷고 있는 3사람이 그려졌다. 나에게도 위안이 되었다. 이런 슬픔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이런 즐거운 한때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 호는 전반적으로 사실 우리나라가 작년 12월부터 사실 상황이 계속 안 좋잖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랬을 속에 사실은 저희도 스스로 알게 모르게 받는 압박감들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조금 스스로 괜찮다고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을 좀 되새겨보는 일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또 되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게 이전처럼 그냥 평범한 하루, 보통의 하루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번 호를 만들기도 했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계엄 사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실 한편으로 되게 인상적이었던 모습이, 저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일 출근해야 되는지, 아이를 학교를 보내야 되는지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새벽에도 그런 것들을 문의하는, 막 교육청에 문의하고 회사에 문의하고, 저도 사실은 출판사이기 때문에 계엄이 내려지면 사실은 출판과 언론은 모두가 금지돼서 저도 사실은 그래 궁금했거든요. 그런 것들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사실 하룻밤 사이에 나라가 되게 큰일이 겪고 있는데 과연 그냥 출근이나 아이들 학교 가는 게 뭐 대수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런 반응이 정확하게 계엄의 의미를 알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출근할 수 없는 거고 평범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계엄의 아주 중요한 의미이겠죠. 우리의 평범한 하루가, 소중한 일상이 멈추고 우리가 계획하지 못하는 또 다른 상황으로 벌어지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면서 버틸 수 있는 이유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책을 만들었고요. 제가 바랬던 부분들은 글로도 쓰기도 했는데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진과 글 속에서 가만히 웅크리고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던 너의 표정을 발견하게 된다면
버텨야만 하는 나날들 속에서 바라보았던 나의 그림자를 기억하게 된다면 그렇게 또 하루를 견뎌야만 하루 우리 자신에게 괜찮냐고 괜찮다고 스스로 묻고 답해보기를 권하고 싶다. 네,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보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지금 같은 시공간을 겪으면서 다들 버티고 있고 견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작은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만들게 됐고, 그런 것들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매거진 가이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한번 관심이 생기시면 직접 구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콘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